안녕하십니까. 정원교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용인시 동백에 있는 그 스튜디오인데, 이게 방송을 위한 정식 스튜디오가 아니고 음악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난방시설이나 이런 게 좀 그렇게 좀 완벽하지 않아서 좀 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잠바를 입고 이 촬영을 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은 그 윤희숙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정책의 배신이라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5번에 걸쳐서 그 책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마지막 6번째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향이든 신산업 정책. 먼저 5번에는 윤희숙 씨가 쓴 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에 6개 항목 중에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 이게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거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려운 사람을 모두 더 어렵게 맺는 거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븐일레븐이나 뭐 이런 CU 같은데 점주가 이거 그냥 7,000원, 6,000~7,000원 주고 1시간당 이게 사람 쓰는 걸 못 쓰게 되는 거죠. 10,000원을 주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점주도 더 사람 쓸 수 없으니까 사람을 안 쓰니까 어렵고, 또 그나마 아르바이트로 해서 3~4만원, 대여섯 시간에서 3~4만원 벌려고 그러던 학생들도 자리가 떨어지고, 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두 번째가 이제 주 52시간제. 장시간 근로 개선하는 걸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겠다고 그러는 정책인데 정부가 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과 얼마나 거리가 뭐냐. 조금이라도 더 시간에 일해서 돈을 조금 더 벌어서 가족들하고 외식 한번, 고기 한번 더 먹고 싶어도 그걸 못하게 된 겁니다. 또 사장대로 힘들죠. 일이 급할 때는, 밀렸을 때는 시간의 수당을 주더라도 52시간 아니라 520시간이라도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사람도 힘들고, 일을 조금 몇 시간이라도 더 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몇만 원 더 벌어서 가족하고 외식 한번 하고 싶은 그런 것도 못하게 되니까 둘 다 어려워진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비정규직 대책입니다. 이게 이제 인천공항공사에 가서 뭐 1,000몇백 명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지 않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줬다. 이제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이라고 이러고 있는 애들한테 그 정규직으로 해줬으니까 좋은 일자리 아니냐. 그런데 비정규직을 없애면은 그나마 거기에라도 들어가서 그런 데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실력을 쌓고 경력을 쌓아서 정규직으로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막은 겁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을 몽땅 정규직으로 돌려놓고 우리가 잘했잖아. 이게 아주 불안정하고 그런 직장을 정규직으로 바꿔줬으니까 잘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권을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자리에도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었다는 거. 그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준 대책이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네 번째는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미래 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다. 2040년 앞으로 25년 있으면은 국민연금이 바닥이 납니다.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국민연금을 덜 걷고 많이 주니까 좋아하지만 25년 후에는 이게 바닥이 나는데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때까지 대통령이 살아있을 리도 없고, 지금 정권 잡은 놈들이 다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 우린 모르겠다. 그때까지는 정권을 안 내주겠다. 잡고 있겠다. 그런 데서 이제 국민연금을 개선하는, 손대는 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대서 이걸 개선을 해야 되는데 표 떨어질까봐 안 하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을 유지하자면 이제 사회적 역량, 국민들의 이해와 또 갈등, 덜 내고 많이 받고 싶은 욕망도 이렇게 어울러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그 다음에 정년연장, 마지막으로 정년연장, 정년연장, 중장년도 힘들고 청년은 더더욱 힘든 겁니다. 정년을 연장한다는 게. 뭐 60세를 65세로 한다. 65세까지 강제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60 넘어가면 능률이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500만 원 받던 봉급도 뭐 300만 원, 200만 원 줄여서라도 이제 해야지 무조건 정년 오래 근무해 준다고 그래서 좋은 거는 결코 아니죠. 그래서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정책을 바꾸더라도 거기에 따라오는 반동, 부작용이 있다. 정책이라고 그러는 게 반드시 좋은 면만 생각해서 막 밀어붙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윤희숙 씨가 쓴 책의 마지막, 오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방향 잃은 신산업 정책, 요겁니다. 요거 이제 신산업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은 지금부터 5년 전 이세돌, 바둑을 잘 두는 그 이세돌이가 인공지능 알파고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졌는데 이때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향 잃은 신산업 정책을 구상하기 시작한 게 5년 전 이세돌이가 알파고 바둑을 치면서부터 이거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이 이제 우리 먹거리겠구나 그래서 쓰이기 시작을 했는데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고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정부가 공언을 했습니다. 기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그렇지만 뚜렷한 결정이나 뭐 정책 방향을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가실지도 모르는데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승차 공유 산업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플랫폼 기술을 설명을 드리자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릴 테니까 하여튼 예를 들어서 택시와 이제 그 승차 공용 산업 자기 차를 가지고 남는 시간에 손님을 태워서 돈을 벌이겠다고 그러는 게 승차 공용 산업입니다. 그러면 택시는 오로지 손님만 이제 실어 날리고 돈 받는 거죠. 둘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니까 정부가 택시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승차 공유 산업이 한국에서는 싹이 잘렸습니다. 왜냐?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그 택시 운전기사와 그 가족들, 그런 사람들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국민들 편을 들은 건 아니죠. 국민들은 택시 잡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특정한 시간대에.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제 뭐 공약을 했죠. 뭐 승차 공유 산업, 4차 산업이다. 뭐 그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또 스마트 톨링, 또 이렇게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 톨비를 내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하겠다, 개선하겠다 그랬는데 그것도 노조가 저항을 하니까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 불만을 배려해서 이제 축소 연기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승차 공유 산업도 키우겠다고 그러고 스마트 톨링도 하겠다고 그러고 다 이제 저항을 하니까 없던 게 돼버렸어요. 공약이 없던 게 돼버렸습니다. 이 모든 결정의 밑바탕에는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 생활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 생활,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만 고려했지, 그걸 집행함으로 인해서 국민 생활들이 얼마나 편리해질 건가는 쳐다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톨을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뭐 돈을 내고 이제 뭐 받고, 그런데 그거를 그 스마트하게 이제 그냥 찍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어중간하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편익이 날아간 거예요. 국민들의 편익이 날아가고 지금 기존 노조에 소속돼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겁니다.
택시기사나 그 수납원, 중년 수납원도 국민입니다. 물론 국민이 보호해야죠. 그렇지만 승차 공유를 앱을 매달린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똑같이. 승차 공유 앱에 매달린 젊은이도 우리 국민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택시기사, 중년 수납원도 우리 국민입니다. 여기서 정부는 어느 한쪽을 편을 들면 안 되죠. 안 되죠. 선택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그걸 알려야 됩니다. 택시와 중년 수납원, 토올에서 수납원들의 권익이 줄어드는 대신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일자리와 편익이 이만큼 증진이 된다는 걸 알려서 선택을 하게 해야 되는데, 한쪽은 뭉개고 그냥 택시와 이 토올 수납원 편만 든 겁니다. 정부가 그런 정부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이걸 국민한테 알려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건 택시와 토올에서 받는 중년 수납원을 그대로 보호해줌으로 인해서 새로운 짭이 생길 기회가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혁신을 이제 하자 그러면은 기존의 그 질서와 마찰이 필수적으로 이제 생기기 때문에 그걸 원만하게 조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입니다. 어느 한쪽 편드는 게 역할이 아닙니다. 정부 역할은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설득해서 피해자를 스스로 사양산업에 속해 있다는 걸 수긍하도록 설득하는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이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결국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직업이구나. 그럼 내가 직업을 바꿔야지. 이렇게 설득을 해야죠. 그래야 그걸 대체하는 새로운 짭의 젊은이들이 직업이 생기는 거죠. 이용자가 편의를 누리는 그 우버라는 거 있어서, 우버라는 게 외국은 대유행입니다. 제가 이제 해외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디에 한 40km 되는 데를 가는데 저는 택시를 잡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옆에 딸내미가 들더니 뜨드덕 하더니 한 3, 4분 있으니까 택시도 아닌 웬 차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보다 더 싼 값에 거기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버입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이제 그걸 꿈도 못 꾸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택시는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 오후 9시에서 새벽 1시 정도, 이렇게 한 대여섯 시간만 바쁩니다. 나머지는, 그때만 택시 잡기 힘들고 택시는 이제 놀고 있는 거죠. 이런 시간대별 수요 공급 격차가 승차 공유 산업 발전의 기본 토양입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오전 7시부터 한 9시 반 10시까지, 밤 9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요때만 바쁘고 나머지는 놀고 있기 때문에 택시는 그런 시간대에 이런 일반 승용차가 손님을 같이 나눠서 타면은 국민들이 편하지 않습니까? 택시 잡느라고 방방 뛸 필요가 없죠. 근데 택시가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 숫자는 충분한데 특정 시간대에 택시를 타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 택시가 숫자가 적은 게 아니고 특정 시간대에 택시 타려고 그러는 사람이 몰리기 때문에 택시 잡기가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시간대에 우버라는 거를 하면은 아주 편하게 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주 편하게 택시를 국민들이 편해지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택시 업계는 국민들이 그 하루에 대여섯 시간 택시 잡기 힘들다고 그래서 이거 우버를 해주면은 우리가 먹고 살 건덕지가 줄어든다. 그래서 택시는 본인 영역이 침범당하는 거를 분신 자살까지 해가면서 반대하는 겁니다. 택시들은.
우리가 손님을 실어날라야지 웬 자가용이 택시를 실어나려고 지랄들이야 이러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뭐 분신자살까지 하면서 반대를 하는데 정부는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그걸 봐줘야 된다는 거죠. 택시는 특정 시간대에 바쁘니까 그 특정 시간대에 우버가 활동해서 국민들이 택시를 잡기 쉽게 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건 일자리도 생기고 소득도 생기고 국민도 편하고 그렇죠. 이런 면에서 정부가 똥오줌 못 가리고 택시업계 표만 의식해서 이 우버, 이 공유업계 공유 산업의 싹을 잘라버린 거는 아주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택시업계 편만 들지 말고 이런 그 자가용 있는 사람은 택시 못 잡는 그 시간대에 나가서 잠깐 돈벌이 할 수 있잖아요. 꼭 국민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이런 거를 좀 정부가 짱구를 잘 돌려서 해결을 해야지 너무 이렇게 똥꼬집만 세우고 쥐뿔도 모르면서 택시업계 20만 택시 운전사 플러스 그 가족의 표만 의식해서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윤희숙 씨가 쓴 정책의 배신 네, 6개 항목을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게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은 잠깐 그걸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